자,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리군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밖에서 하고 올게요. 자, 되었어요 이제. 예. 자, 이제 오늘 이제 4일째죠. 월, 화, 수, 목 이제 4일째인데 한 4일 동안 좀 수업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이거 좀 할만하다 아니면은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데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할만해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 어떠세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어려운 게. 근데 어려운 건 정상이지만은 앞에 계신 선생님처럼 그래도 이건 뭐 못할 것만식은 아니다. 그래도 하면은 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기초 과정이다 보니까 뭐 다른 선생님께서 전부 다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무슨 과목이 뭐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해라. 이거는 뭐 저까지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석. 그죠? 저녁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좀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일이 이것저것 좀 있기도 하고 뭐 아무래도 체력이 좀 안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지금 전업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아침반에 오신 거 아니세요? 딴 거 몰라도 난 너무 가기 싫어. 일단 오세요 그래도. 와서 딴 생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는 거하고 안 오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결석은 하지 마시라. 예습 복습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일단은 안 들으시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요것만 들어서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복습 정도. 그리고 뭐 다른 분도 말씀하셨겠지만은 11월, 12월 이제 2달 동안은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까지 하고 나머지 남는 시간은 뭘 위주로 하라고 하던가요? 민법 맞아요. 민법이요. 민법. 민법이 다른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기본이 되는 법이다 보니까 요걸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민법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게 복습은 하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민법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세법은 1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 중에서도 언제 봐요? 맨 마지막에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16문제밖에 안 되는데 뭐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세요. 되기는 되는데 그때 가서 공부하려면은 세법만 공부해야 되면 그 나머지는 어떡하려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6과목이다 생각하고 따라오시는데 아무래도 비중이 다른 거에 비해서 한 4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은 안 갈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날 배운 거 그날 잠깐씩만 복습만 해주시면 너무너무 해피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라 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범위를 스스로 줄이는 거는 나는 이제 조금씩 합격의 길에서 조금 한 발짝 뒤로 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나중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은 뭐 기출 문제만 돌리면 되나요? 나중에 이제 뭐는 빼고 뭐만 하면 되나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는 그 문제만큼은 포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이 가장 학습 집중도는 높을 때입니다. 그냥 할 때 이걸 계속 파란 얘기가 아니라 그날 배웠던 거 그날 복습 정도만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배피할 것 같고 그리고 뭐 하지 말라. 결석은 절대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거.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계획표를 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획표 원래는 이제 조세 총론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 조세 총론이 뭐냐면 세법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약간 그 아웃라인 내지는 이제 용어의 정리에 가깝습니다. 근데 요게 이번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번에 32회 때 조세 총론 파트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다른 취득세 등록명세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이런 거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아예 그냥 조세총론 이번에 맨 뒤로 뺐습니다. 맨 뒤로 빼고 아예 처음 그냥 취득세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는 강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조세총론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냥 이해도가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그 세금 저 16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있죠? 자, 먼저 우리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내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 있어요? 예, 그렇죠. 취득세입니다. 예, 취득세예요. 예, 취득세. 자, 통상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 16문제 중에서 3문제면 적은 비중이 아니에요.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금에 다른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쉽냐? 조금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부동산 취득을 했어요.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 재산세. 그렇죠.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자, 재산세도 평소에 보면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그 비중 자체가 생각보다 높죠.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이게 부동산을 잠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갖고 있네. 이러면 또 무슨 세금 내죠?
종부세 그렇죠. 예, 정식 이름은 종합부동산세죠. 예,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인데 얘가 평소에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거든요. 아니 근데 이번 시험에 갑자기 뜬금없이 재산세가 두 문제 반, 종합부동산세가 두 문제 반이 출제됐어요. 두 문제 반은 뭐냐면 재산세 두 문제, 종부세 두 문제에다가 한 문제는 재산세 및 종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섞여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합쳐서 평소에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다가 이번에 한 문제 정도가 또 올라갔죠. 그렇죠?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예상됐던 바예요. 올 한 해 가장 핫했던 세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개정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두 가지가 섞여서 조금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맞았어요. 자, 그다음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팔았습니다.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이쪽에 쓸게요 그냥.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양도소득세예요. 자, 양도소득세는 평소에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에는 여지없이 이제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봐도 무슨 세금의 비중이 제일 높아요? 자, 근데 어려워요. 양도세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취득세 똑같이 이번 이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커다랗게 이제 그 틀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님으로서 이제 고객들을 상대할 때 처음에 취득하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내야 됩니다. 얼마쯤 나올 겁니다.라고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이만큼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 갖고 있으면 종부세도 이만큼 나옵니다. 이걸 또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거 팔면은 세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얼마쯤 대충 나와요? 아유, 그거 지금 파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파셔야 돼요. 요거 안내해 줄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합치면 11문제에다가 이게 아니 그 뭐죠? 8문제에다 14문제. 나머지 2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예, 등록. 우리 이제 면허세다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에도 여지없이 하나 정도가 출제가 됐었죠. 자, 등록 면허세 뭐냐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내 땅에다가 뭐를 설정하고 대출해줘요? 저당권. 그렇죠.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 등기부 등본상에 요거 표시해 줬으니까 수수료 내라고 하는 게 등록명세예요. 요게 비중 자체도 좀 약간 낮고 그다음에 31회 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뜬금없이 2문제가 출제가 됐지만은 계속 요 정도 비중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건 내비두고 나머지 하나 뭐냐면 짬뽕 대서 하나가 나왔어요. 짬뽕. 다음 중 그냥 세금에 대한 설명 그래서 취득했을 때 뭐다. 갖고 있을 때 뭐다, 양도했을 때 뭐다, 종합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세 총론 파트에 대해서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비중이 조금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뭘 좀 열심히 해야겠다. 1등이다, 1등, 1등. 예. 가끔 보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는 안 하고 나머지만 해도 돼요. 그럼 이거를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차라리 요 중에서 뭐 이런 거 안 하고 뭐 요런 거 안 하고 요건 괜찮은데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때 특히 그리고 자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잘하면 종부세도 잘할 가능성이 커요. 되게 연관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어떻게 내느냐, 언제 내느냐, 안 내면 어떻게 내느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니까 문제는 16문제지만 나중에 개업했을 때 가장 쓰여있는 거는 뭐예요? 세법이에요. 세법 진짜로. 아니, 제가 세법 선생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실무에 나가시게 되면 고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세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세법이 이제 앞으로 40문제로 늘어난다는 설도 있어요. 설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진짜로요, 그죠? 왜 해야 되면 차라리 딴 걸 줄이나 있더라도 이거는 상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어디 할 차례냐면은 오늘은 466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자, 466 취득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초 과정이 이제 8주 과정이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7주 과정으로 줄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진도가 좀 빡빡해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너무 크게 여러분들 부담은 안 가져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기초 과정은 기초일 따름이에요. 본격적인 시작은 기본 과정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달 동안 뭘 하는 거냐면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고 나서 그 다음에 기본 과정 들어가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스무스한 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기초설은 여러분 이 두 달 동안 보고 안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쓰세요, 여기다가. 아시겠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주 엑기스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요것만 보면 됩니다는 안 돼요. 부족해요. 하지만은 버릴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요약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아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 설명드렸던 그 이제 5가지 세목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이제 취득세가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등록 면허세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재산세가 있었습니다. 재산세. 자,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종부세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냥 종부세라고 쓸게요. 그래서 자, 종부세. 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세라고 쓰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첫 시간의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주체는 두 군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 있고 우리 지자체 알죠?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죠.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국가에서 걷는 세금을 뭐라고 할까요? 국세. 그렇죠.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을 맞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게 국세고 어떤 게 지방세인가? 이걸 먼저 아는 게 첫 번째 시간의 목표예요. 자, 먼저 취득세. 나는 어디 살고 있냐면 동작구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예, 동작구에. 자, 이렇게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나 근데 자, 강남구에, 예, 강남구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데 자, 아파트를 하나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나는 취득세를 동작구에 사니까 우리 동네에다가 신고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강남구에 이게 물건이 있으니까 강남구에 신고한 게 맞는 건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요? 강남구로 가요. 그러면 나는 동작구에 살면서 제주도에 있는 밭을 사면 제주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물건 소재지 관할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자, 물건이 있는 물건 소재지에다 신고하는데 자, 그럼 어머니 잘하시니까 자, 그러면 동작 세무서에 신고할까요? 아니, 강남 세무서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강남 구청에 신고할까요?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 세무서일까 아니면 구청일까 이 얘기입니다. 아, 예. 세무서가 아닐까. 자, 예, 너무 소명이 길어 너무 근데 예, 구청? 자, 구청인 것 같다. 그렇죠. 자, 그럼 일단은 물건 소재지니까 여기가 맞아요. 일단은. 근데 강남 세무서냐 강남 구청이냐? 구청. 오케이. 자, 세무서. 아, 예. 오, 예. 구청. 그렇죠. 구청에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가끔 보면은 실무에 계시는 분인데 이걸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취득세를 세무서가 신고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신고를 하는 세금은 맞긴 맞지만 물건 소재지 관할 어디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 신고하는 세금이지 절대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세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다음에 등록명세는 조금 덜 중요하게 좀 이따 할게요. 이제 재산세, 자, 말씀하신 대로 얘도 똑같이 이제 지방세입니다. 자, 지방세고 나는 지금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그때 샀잖아요. 1년이 지나면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올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날라올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자,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날라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산세를 내가 신고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로 날라옵니까? 그렇죠. 얘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디서?
고지. 자, 그래서 취득세든 재산세든 간에 똑같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 있는 구청에 신고를 하고 그 물건이 있는 구청에서 고지서로 날라온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하나는 내가 신고를 해줘야 되고 하나는 뭐다? 고지서로 날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취득세는 한 번만 내면 끝이에요, 그냥. 그렇죠? 취득할 때. 근데 재산세는요. 가지고 있는 기간 매년 7월 달에 9월 달에 그거를 이제 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재산세를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팔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팔면 또 이제 무슨 세금이 나와요? 그렇죠. 양도세가 나옵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는 이제 요렇게 거주하고 있고 요렇게 아파트를 이제 팔았어요. 물론 이제 뭐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과세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얘는 그럼 나는 그러면 동작구에 신고를 할까 강남구에 신고할까? 요거 취득세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였는데 자, 그럼 양도세도 여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맞을까요? 양도세 일단 동작이냐 강남이냐 요것만 일단. 강남. 왜요? 강남에 오케이. 자, 강남구일 것 같다. 오케이. 어머니하고 두 분. 근데 나머지 분들은 어디가 이거요? 자, 동작구일 것 같다. 여러분 공부했어요 옛날에? 맞아요. 주소지. 얘는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예, 주소지예요. 자, 근데 동작구인데 그러면 동작구청입니까? 동작세무서입니까? 구청. 자, 구청인 것 같다. 재밌는데 이거. 구청. 자, 그다음에 세무서. 세무서입니다. 국세 얘는.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아시는 바치 국세를 관할하는 거는 세무서구나. 지방세를 관할하는 거는 구청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방세인지 국세인지를 일단 먼저 구분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지방세는 지방세인데 물건 소재지냐 주소지냐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양도세는 고지서로 날라오는 세금이에요. 내가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신고해야 됩니다. 자, 결국 요 세 가지만 이렇게 따지면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관할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국세는요. 바운데리가 요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국세는 그냥 국가 하나예요. 국가 하나. 그러다 보니까 물건 수리지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냥 신고하면 여러분 뭐 하나은행이다 국민은행이다 이것도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동네 가까운 데 가서도 찾을 수 있고 하듯이 똑같이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 둘은 야 네가 신고를 안 하면 네가 얼마 주고 샀는지 네가 신고 안 하면 네가 얼마에 팔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니.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되지. 자 근데 재산세는 그래야 안 그래요? 재산세 가지고 계시면요 저희가 그냥 부동산 얼마인지 평가해서 고지서로 보내드릴 테니까 내기나 잘 내세요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뭔가 좀 알 수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어차피 범위가 전국이니까 물건까지 갈 필요 없고 어디 그냥 동네에서 하시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1년 내내 할 겁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 국세는 어디예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일단은 요것만 알고 가셔도 첫 시간 때는 매우 성공을 하신 겁니다.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지 또 하나 더 내가 신고하는 세금인지 고지서로 받는 세금인지 일단 이게 중요하죠. 뭐 벌써 막 되게 막 뭔가 많이 알게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중개사님들이 사실은 요것만 제대로 안내해줘도 상당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디로 가서 신고해라. 그 다음에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 안 내면 어떻게 된다. 이제 요게 이제 나오겠죠. 재산세 고지서는 언제 나올 거다. 이런 건 이제 안내해 주시면은 좋아하시죠. 그렇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좀 볼게요. 종부세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세도 나오고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자, 근데 재산세든 종부세든 간에 똑같이 고지서로 날라오는 게 원칙이에요. 고지서예요. 오케이, 고지서. 물론 나중에 되면 요게 이제 하나의 예외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얘도 고지서로 오고 얘도 고지서로 와요.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왔습니다. 자, 종부세는 그러면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이거예요. 자, 지방세인 것 같다. 국세인 것 같다. 그렇죠. 지방세는 말이 안 되죠. 그럼 지방세가 두 개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국세입니다. 그러면은 국세다 보니까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방세는 전부 다 뭐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 근데 국세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렇죠. 얘도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은 동작구에 거주하지만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전라도 광주에도 땅이 있고 부산에도 땅이 있고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는요. 부산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강남구청에서도 오고 이렇게 와요. 종부세는요. 우리 동네 세무서에서 한 장으로 와요. 그냥 끝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중요. 그러면 지방세다 보니까 물건 소재지 관할. 내가 신고하는 세금도 있고 고지서로 오는 세금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국세는 전국이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동네 세무서에서 오든지 우리 동네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든지 이렇게 된다. 됐죠? 실까요? 네죠. 다 했어. 이거 다 했어요. 그죠? 자, 이제 얘는 그냥 취득세 껌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당연히 지방세고요. 지방세고 내가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는 세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구분합니다. 자, 첫 시간에 일단 요것만 알고 계셔도 매우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 지방세인 경우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관할하는구만. 물론 내가 신고하는 세금도 있고 고지서로 받는 세금도 있고 국세는 어차피 전국이 하나의 단위다 보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서에서 고지서로 오는 세금도 있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벌써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뭐 다 한 것 같죠, 그죠? 네, 재밌어요. 자, 일단 요게 일단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자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이거 취득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취득세는 지금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당연히 이제 지방세입니다. 자, 지방세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다가 내가 스스로 이제 신고하는 세금이라고 했어요. 되죠? 우리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국세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기초단체가 있고 광역단체가 있어.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서울시를 생각하면은 구청도 지방자치단체의 그 관할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관할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요건 조금 좀 외우셔야 됩니다. 취득세는 조금 하이 클래스예요. 재산세는 조금 로우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자, 얘는 뭐냐면 특별시, 광역시, 도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세. 아니 그러면 잠깐만 특별시면은 나는 아까 동작구에 살면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강남구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라며 그럼 서울시청 가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서울시청 가서 신고하게 되면은 전국 서울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울시청 안 돼요. 아예 신고는 그냥 동네에다가 하시고 그 물건 있는 동네에다가 돈만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세입니다.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세.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강남구청 가서 신고하는 건 맞지만 그 돈은 어디로 올라간다? 서울시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스스로 취득하면 신고하는 세금은 맞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금은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물세냐 인세냐 구분합니다. 물세냐 인세냐. 이게 딱 봐도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물세 인세.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물건에 붙이는 세금 그렇죠? 여기도. 아유 정확합니다. 맞아요. 물건에 붙이는 세금, 사람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법률적인 용어로서의 개념을 딱 따지다 보면 좀 어려워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죠. 물세는요. 내가 만약에 1년에 아파트를 2건을 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봄에 아파트 살 때 취득세를 냅니다. 가을에 아파트 살 때 취득세를 또 내요. 이거를 합치냐 안 합치냐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취득세는 합칠까요 안 합칠까요? 안 합칩니다. 오케이 안 합칩니다. 얘 물세예요. 물세예요. 대표적인 물세입니다. 자, 근데 올 한 해에 가지고 있던 봄에 아파트를 하나 팔았어요. 가을에 아파트를 또 팔았습니다. 요거를 합쳐 신고할까요? 합쳐 신고하지 않을까요? 양도세 문제입니다. 요건요. 얘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대표적인 인세입니다. 요건 나중에 할게요. 취득세 절대로 부동산 2건 이상 취득했다라고 해서 합쳐서 과세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별로 신고하면 땡 하시면 돼요. 원래는 심하이 하고 싶었는데 라이브니까 땡이에요. 땡. 그죠? 물세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취득세의 커다란 특징은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물건이 있는 지자체에다가 내가 스스로 신고하는데 2건 이상 취득했다라고 해서 절대로 합쳐 신고할 필요식은 없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특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일단 알고 가셔도 성공하신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다음 가볼게요. 자, 그다음은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약간 좀 숨을 돌리도록 할게요. 아니, 내가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면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부동산밖에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집이나 땅을 사게 되면은 취득세를 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 사도 취득세를 냈던 적이 있는 것 같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 그래서 자,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전체적으로 11가지예요. 그렇게 많아요. 11가지. 자, 이걸 외워야 됩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외우게 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가끔 또 물어보기도 해요. 그죠?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자, 먼저 토지하고 이제 건축물이에요. 당연히 우리 토지 건축물을 사게 되면은 취득세를 내는 거는 뭐 당연히 맞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 없어요. 자, 그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외에도 타고 다니는 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고 다니는 4가지. 자, 우리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자, 또 못하죠?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네, 항공기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것들을 사는 경우는 별로 없죠. 주로 이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기계 장비예요. 아니, 기계 장비를 타고 다니기도 하냐? 우리 여러분 건설 기계 같은 건 탈 수 있죠.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거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계 장비는 자, 주로 이제 우리 건설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건설 기계, 하역용, 광업용 나와 있지만은 주로 건설 기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요 파트에서는 요거. 절대로 제조 기계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절대로 제조 기계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계가 나와 있다 보니까 아니 나는 그 공장을 하는데 무슨 밀링 머신을 사고 방직기를 사고 이래도 취득세를 내야 됩니까? 그거 아니고 건설 기계, 광업용 기계, 하역용 기계, 요 기계. 근데 통상 그냥 건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토지 건물을 사도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와 같이 타고 다니는 걸 사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 5개가 또 남았어요. 얘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토지, 건물 합쳐서. 오,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아, 했군요. 이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럼 얘네 4가지는 뭐라고 할까요? 배우는 준부동산 맞아요. 네, 부동산이라고 하고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요 4가지는요, 형태는 없어요. 형태는 없는데 재산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취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각종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양식업권. 우리 양식업권이 뭐죠? 양식업권? 그렇죠. 뭐 김을 양식한다든지 광어를 양식한다든지 이거를 내가 키우고 싶다고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권리를 사고 팔기도 하고 이게 있어야만 이거는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광업권이에요. 광업권. 우리 강원도에서 금을 아무나 캘 수 있어요? 석탄을 아무나 캘 수 있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사고 팝니다. 자, 또 어업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 자, 그리고는 이제 각종 회원권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우리 각종 회원권은 뭐냐면 이러이러한 회원권. 나는 뭡니까? 무슨 쿠팡 회원이다. 이건 아니고. 자, 회원권이라도 가치가 있어야겠죠. 골프 회원권, 그렇죠. 콘도 회원권, 요트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 체육 시설 회원권인데 그냥 골프, 콘도, 요트 이런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종류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오케이. 자, 우리 요거 어떻게 외울까요? 이거 양식 광어회. 양식 광어회 이렇게 보세요. 자, 광어회는 광어회인데 무슨 광어? 양식 광어. 자연산 광어는 없다. 양식 광어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식 광어회.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잎목이에요. 자, 우리 잎목이 뭐냐면 자, 서 있는 나무죠. 네, 서 있는 나무예요. 잎목. 자, 이렇게 나무는 나무지만 저게 내 겁니다라고 등기 같은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취득세를 내는 게 당연한 거지. 내 거라고 표시도 못 하는데 취득세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11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거는 그냥 뭐 각 잡고서 외우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같은 중부동산, 타고 다니는 4가지. 시험 문제에 나온 건 그나마 요거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제조 기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건설 기계를 말하는 거다. 그다음에 4가지 권리입니다. 양식, 광어회, 양식업권, 광어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 회원권은 골프, 콘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서 있는 나무, 잎목이 과세 대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요렇게 11가지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하는 사람은 그 물건이 있는 시청, 구청인데 대개 이제 그 우리 근처에 있는 경우에 구청 가서 하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구청 가서 신고한다 하더라도 돈은 어디로 올라간다? 서울시로 올라간다. 내가 직접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왜? 네가 신고 안 하면 네가 얼마에 주고 샀는지 어떻게 하니?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2건 이상 취득했다 하더라도 합쳐서 신고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건별로 여러 번 신고하신 거.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466페이지의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줄 볼게요. 자,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 우리 법 보세요. 벌써 지방세법이죠. 466페이지예요. 466. 지방세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지방세구나.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법에서 정한 재산. 우리 법에서 정한 재산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토지, 건물, 차량, 선박 이렇게 11가지 물건 취득을 하면 그 취득 사실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럼 취득세를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취득은 안 하면 돼요. 자, 재산세를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양도세 내기 싫으면요, 안 팔면 됩니다. 소득세 내기 싫으면 안 벌면 돼요. 맞습니다. 그럼 세금 내기 싫으면 안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건 취득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너 취득했니? 너 그럼 취득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지자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첫 번째 시간은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구나, 국세가 아니라. 자, 근데 거기는 밑줄 좀 치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세입니다. 특광도세예요, 특광도세. 나중에 요거 우리 재산세 나오는데 재산세는 어디 세냐면 얘는 또 시군구세예요. 재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등록명세 말씀드리죠. 얘는 그냥 도세, 구세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세, 구세,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 특광도, 도구, 시군구. 1년 내내 외울 거예요. 특광도, 도구, 시군구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상위 레벨이죠. 그러니까 특별시에서 걷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구청의 수입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재산세 수입이에요. 그래서 그 걷어다가 그 구에서 자체적으로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 여러분 재산세 조세 수입이 가장 높은 구가 어딜까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2위 서초구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가장 낮은 구는 어딜까요? 왠지 노원구 아니에요. 금천구도 아닙니다. 노원구하고 비슷한 데 있어요. 좀 작아요. 강북구. 그렇죠. 강북구. 둘 간의 차이가 20배 차이가 나요, 거의. 강남구하고 강북구하고 차이가 그래요. 강북구에 사시는 분 안 계시죠? 안 계시죠? 그래요. 자, 그래서 똑같은 지방세라 하더라도 이 범위가 다르다. 특광도, 도구, 시군구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신고주의 확정입니다. 자,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주의 조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11월 11일? 11일 무슨 날이에요? 빼빼로데이. 혹시 없어요? 오늘은 빼빼로데이입니다. 주시면 잘 먹어요. 그래서 빼빼로데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신고한다며요. 그 물건 소재지구나 구청 가서 신고한다며요. 언제까지 신고하냐는 거예요. 뭐 1년 있다 해도 돼? 그거 아니에요. 자,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 계시면은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내가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60일. 자, 1월 11일부터 60일 이내니까 뭐 한 11월 11일이니까 한 1월 한 10일쯤 되겠죠. 이때까지 내가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60일이 지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산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가산세가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 세금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뭐 구속을 시킬 겁니까? 무슨 뭐 할 겁니까? 그냥 돈 더 내라고 하면 알아서 잘 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요 기한 넘으면 20%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20% 더 붙으면 얼마예요? 1,200이죠. 200은 좀 더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1억이면 어떡할 거예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신고는 잘 하셔야 됩니다. 돈은 나중에 낸다 하더라도 무조건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20%를 덜 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넘는 순간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면 이제 2천만 원. 그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신고 납부는 커다랗게 60일 이내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나중에 두세 가지가 더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건 취득하면 물건 소재지구나 시군구에다가 60일 이내에 내가 신고하는데 1년에 2건 이상 있다고 해서 별도로 합쳐 신고할 필요는 없구나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에 사실 현황 불과에 따른 원칙입니다. 자, 그 세 줄도 한번 읽어보면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곤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저기 이제 그 경기도 양평을 갑니다. 양평에 가서 자, 이렇게 땅이 있는데 땅이 아주 잘생겼어요. 자, 이걸 사야겠다. 이제 공부를 여러분 공부가 뭐냐면 무슨 대장이라고 돼 있는 것들. 자, 아니면은 자, 무슨 이제 등기부 등본 있죠? 등본. 이걸 이제 공부라고 해요. 토지 등본. 그다음에 토지 대장. 떼어 보니까 지목이 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전이라고 하는 건 밭이란 얘기죠. 근데 실제 가보니까 이 밭은커녕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일단 걷어야 되는데, 자, 네가 신고해봐라. 너 농지로 신고하냐 아니면은 대지로 신고하냐.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대지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세금이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이 얘기예요. 왠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재산세도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달라요. 양도세도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목이 농지인 경우하고 대지인 경우하고 돈 주고 사면 얘는 3%예요. 얘는 4%예요. 자, 그러면 나는 공부상 전으로 돼 있으니까 요걸 1억 주고 샀다라고 하면은 1억 곱하기 3%에서 300만 원만 내야지라고 신고한 거예요. 근데 과세관청에서 요걸 조사하다 보니까 아니 지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로 쓰고 있으면 얘는 얼마를 냈어야 돼요? 400을 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모르면 모를까? 네가 이렇게 신고했다 하더라도 얼마를 100만 원을 추징하겠다 이 얘기예요. 사실 현황대로. 그런데 이거는 전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대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좀 애매하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공부대로 가겠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요 모든 세금은 항상 커다란 원칙이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실질과세. 공부상 현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사실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실질과세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중에 예외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를 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에요. 우리 책에 나오는 건 무조건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딱 하나 빼고는.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데, 자, 밑에 용어에 정리해 보시면 공부라고 하는 게 이제 뭐라고 나옵니다. 공부는 스터디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 거지. 자, 관공서가 법령 규정에 따라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말하는데, 자, 지적도 일단 그때 치고, 자,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각종 대장이에요. 자, 그리고 등기부 있죠?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그다음에 토지 등기부 등본. 우리 근데 건물 등본, 토지 등본은 명칭이 좀 달라졌죠. 그거 배우셨어요 혹시? 그건 나중에 등기법 가서 배우시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보시면은, 자, 부동산 거기 밑줄게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근데 여러분 이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가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냐? 30일에도 나왔어요. 다음에 용어의 정의 중에서 틀린 것, 옳은 것 할 때 부동산이라고 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요게 시험 문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 1번 보시면 토지. 자, 맨 밑에 줄 밑줄 칠게요.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토지, 공부에 등록돼 있는 토지. 근데 어떤 또는 공부에 등록이 안 돼 있는 토지. 그러면은 아니 공부상으로 토지라고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이거 취득하면은 취득세 안 내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뭐라고 했어요? 실질과세, 등재, 등기, 허가, 무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땅을 샀다 무조건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면은 종종 출제가 되는 거 말해요. 자, 출제 어떻게 되냐면 지적공부상 등록이 되는 토지만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 시험 볼 때 항상 뭐뭐만 말한다, 뭐뭐뿐이다, 아니면 언제나 그렇다, 반드시 그렇다. 그럼 대부분 틀리죠. 대부분 틀려요. 자, 자, 다음에 467 이번에 이제 건축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자, 우리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기억에 나와 있듯이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공법을 배우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자,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는 것, 거기는 밑줄 칠게요.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는 걸 말합니다. 요 세 가지가 있어야 건물이죠.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건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니은에 보시면 시설, 얘를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충해 보면 시설의 범위가 나와 있고 2번에 딸린 시설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1번에 나와 있는 시설은 얘는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건물처럼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1번의 레저 시설 볼게요.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그 정도만 보세요.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골프 연습장은 뭐냐면 가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녹색으로 이렇게 닭장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 인도어 연습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벽은 있나요? 없어요. 기둥은요? 없어요. 그럼 건물이 아니네. 그럼 취득세 아니네. 아니에요. 그것도 취득세를 내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오케이. 자, 수영장도 마찬가지죠. 야외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붕이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잖아. 건축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고 6번 볼게요. 6번. 자, 에너지 공급 시설. 거기에 두 줄 밑줄. 주유 시설, 가스 충전 시설. 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주유소를 하겠다고 만약에 주유소 용지를 사요. 이렇게 주유소. 땅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지붕이나 벽이나 기둥이 없다 하더라도 충전 시설이라든가 그 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7번도 거기 밑줄. 기계식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물에다가 우리 지하로 이렇게 그 기계식 주차장 설치하잖아요. 요것도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건물과는 별도로 그것도 또 낸다는 거예요. 얘가. 아이고.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러면 취득세는 우리 욕심이 굉장히 많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것 중에서 이런 걸 취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주 5만 가지 취득은 전부 다 취득으로 과세해요. 이거요. 자, 그다음에 2번에 딸린 시설은 뭐냐면 별도로 이거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건물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건물에 붙어 있는 거. 자, 1번이랑 4번만 아시면 됩니다. 승강기하고 부착된 금고예요. 승강기, 부착된 금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취득세 또 내야 돼요. 부착된 금고는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요 과세 대상까지만 좀 쉴 거예요. 좀만 힘내세요, 여러분. 나는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자, 1층에 갑자기 이제 우리 은행이 들어온 거예요. 은행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이 들어오면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이제 창구가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줄에는 약간 대리급 책임자가 앉아 있고 그 뒤에는 약간 과장님이나 부장님들이 앉아 계시죠. 그 뒤에 가면 이렇게 여는 큰 방이 있어요. 그게 방 자체가 금고예요, 금고. 거기 이제 뭐 불나두고 안전하고 이런 거. 그럼 건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금고를 설치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이것도 일종의 시설물이다. 그리고 건물에 딱 붙어 있잖아. 이거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당연히 이 금고는 은행에서 설치했을 거예요. 건물주는 갑이라고 하는 개인입니다. 그러면 이 금고 설치하면 건물과 붙어 있기 때문에 건물과 붙어 있으면서 건물의 가치를 올린대요. 이게 왜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는 올리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취득세를 갑이 낼까 아니면 설치한 은행이 낼까 이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 이해하시죠? 자, 은행이 낸다. 절반 정도. 자, 갑이 낸다. 웬 갑? 자, 갑이 맞아요. 자, 이건 뭐냐면은 당신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주고받는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그걸 도저히 난 뭐 체크 못하니까 너 건물 붙어 있으니까 건물주한테 일단 부과하겠다. 너희끼리 주고받는 거는 알아서 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나중에 납세무자에서 나오는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거는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는 이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467페이지에 2번에 일목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아, 이런 걸 말하는구나. 기계장비인데 거기 첫 번째 줄에만 비출게요. 건설공사용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건설공사용, 화물하용용, 광업용인데 되게 건설기계를 말하는구만. 옆쪽에 써두세요. 제조하고 X. 제조기계는 X. 네, 제조기계는 X. 요건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기계 장비에는 제조 기계는 들어가지 않는다. 건설 기계, 광업용 기계, 화물 하용용 기계만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차량도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이걸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다음에 각종 회원권인데 각종 회원권 보시면은 거기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그리고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 이런 게 있더라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할 건데 첫 시간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11가지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다가 내가 스스로 신고해야 되지만 걔네가 먹는 게 아니라 어디로 위쪽으로 올린다. 그래서 얘는 특
광도세다. 등록명세는 도구세다. 재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내가 얼마짜리를 취득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2건 이상 취득했다 하더라도 합쳐거세하는 것씩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나머지 것들이 이게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구분하셔야 되고, 지방세는 항상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관할을 합니다. 국세는 어차피 전국이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관할을 합니다. 근데 세금 중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되는 세금이 있고,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로 보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고지서로 보내는 세금은 일단은 보유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유세. 내가 직접적으로 얼마 샀다, 얼마에 팔았다가 아니라 매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네가 부동산을 평가해서 세금까지 계산해서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납부만 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시작할게요. 기초과정이니까 여러분 45분 정도 수업하고 15분 정도 쉬면 되겠죠? 네, 그렇게 쉬어서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